오늘 김나연 점장이 공감소통 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오채모 대표님 아니죠? 대니베 대표님 아니죠? 아, 어.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서울본부 우리 SGM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전 세계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팔자가 바뀌었나. 어저께 하루는 정말 돈을 펄펄 쓰고 다니는 하루였어요. 어제 이제 드디어 제가 벤틀리가 이제 나오기 목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3월 달에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실물이 저한테 오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차는 2023년식이 나와서 또 가격도 좀 올랐고, 색깔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세요. 처음에 색깔 고른 색깔 그대로 하실래요? 뭐 이래서 어제 가서 또 초콜릿색 같은 뭐 그런 색으로 좀 너무 괜찮다고 강추해 주시는 색깔로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현실이 또 하나가 제대로 또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강남 나간 김에 또 백화점 들려서 또 쇼핑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끝나고는 또 제가 경락도 받고 그리고 집에 한 11시쯤 왔어요. 그러면서 와, 오늘 하루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썼구나. 이런 날도 나한테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셀동을 만나기 전 54살의 김나연은요, 정말 그냥 혼자서 애 둘을 키우면서 눈썹 문신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그리고 눈썹 문신이 그 수입이 드러나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그 직업이다 보니 나라에서 한부모 가장한테 주는 그 임대 아파트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며칠 예약이 안 들어오고 또 몸이 좀 아프면 불안했죠. 내 통장에 한 200만 원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내가 힘들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 나이가 54살이 되니까 막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어디서 딴 데서 써줄 데도 없고,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할 만한 곳도 없고 나를 써주는 데도 없고, 그럴 때 인셀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200만 원은 나한테 엄청 그 예비비라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 쓰는 예비비. 예비비로 정말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쓰고 온 돈을 생각하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낭비했다거나 사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어디서? 서울본부라는 걸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4년 반 동안 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울본부를 이 성공 매니아를 이 인셀덤을 하겠다고 왔어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누구는 성장을 하고 누구는 먹고 사는 게 조금 나아졌을 정도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하겠어 하고도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 좋은 아이템, 사실 아이템 짱 아니에요? 아이템 100년의 그 화장품 시장의 그 바톤을 우리가 먼저 쥐고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깃발꽂기를 하는 거, 땅 따먹기를 하는 백지 같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완벽하게 먼저 알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빠르다고 매일매일 11시에 강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한 사람들이
저처럼. 현실이 바뀐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속출. 제가 4년 반 동안 하면서 함께 여기 남아서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 안 예뻐진 사람이 한 사람 없어. 제가 가끔 취미가 뭐냐면요. 밤에 예전 사진을 이렇게 들치다가 옛날 그분 못생긴 사진 그 발견하면 제가 그분한테 밤에 11시 12시 막 이럴 때 툭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 깜짝이야. 이게 왜 거기 있어? 아무한테도 보내지 마. 막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금의 프로필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 얼굴 피부가 예뻐지고 얼굴 어떻게 골격까지 다 이렇게 바뀌는지 골격도 틀려졌고요. 그분의 표정이 틀려져 있어요. 생각을 반증하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옷차림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아우라 같은 뭔가가 틀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놀이를 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옛날에 버려야 되는 사진들을 찾다 보면 그렇게 귀한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54살의 김나연. 진짜 눈썹 문신으로 혼자서 살면서 세상하고는 진짜 담쌓고 살았던. 제가 어제도 눈썹 문신 하시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연출을 하더라도 그분의 심경과 그분의 주머니 사정을 제가 그냥 거울 들여다보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거를 제가 굳이 다 아는 척할 수는 없을 뿐이고 인셀덤 비전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썹 손님이 많지 않아서 요령을 피웠습니다.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쯤으로 예약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은 예약이 다 풀로 찼다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한쪽으로 다 몰고 그날은 아침부터 신규 손님부터 리터치 손님까지 쭉 순서대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제가 매일매일 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날의 현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배고픈 날이 더 많았거든요. 이건 또 눈썹 결 하나를 잘못 치면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컨디션도 좋게 유지를 했어야 됐거든요. 남들이 보는 거랑 틀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정말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또 같은 동종업계에 있던 저로서는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장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5년을 벌어먹었던 10년을 벌어먹었던 이제 이 시장 끝났는데 그럼 정말 이 친구는 평생에 눈썹 문신하라고 태어나지 않았거든. 그 익숙함을 버리고 진짜 새로운 시장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곁눈질로 슬쩍 보지 말고 정말 제대로 안내해서 제대로 갖다가 앉혀놓고 싶은데 수박의 겉을 보면 그 딱딱하고 파란 수박 뭐가 맛있어. 그 안을 쫙 쪼개서 그 달콤하고 빨갛고 아삭아삭하고 물만 그 수박을 진짜 먹여주고 싶은데 그런 심정으로 갔다 왔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54살의 인셀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58살 이제 59이 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11월이 되면 가장 마음이 가난한 시간이에요. 11월이 되면. 날이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고 올 한 해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내년은 또 어떻게 살까? 저는 그 2달을 맨날 다음 해를 계획하는 2달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뭘 할까? 뭘 하나 배워볼까? 어떤 시도를 해볼까? 근데 지금 인셀덤을 만나고 나서 한 4년은요. 11월이 춥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데 또 이번 11월은 어디 가요? 다낭 가요. 다낭 갔다 오면 이제 또 다음 날 뭐가 나와요? 수당이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수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수당을 받고 나면 이 수당의 꿈을 또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마무리하기 바빠요. 그러면 11월 마감이 뚝 지나가요. 정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엄청나게 빠르게 재미나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끌어낸 갖고 있는 열정을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어 갖고 술을 먹거나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러고 있을 텐데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그렇대요. 10%에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버. 이렇게 주기만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10%에 뺏기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데컬. 뺏기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80%는요. 네가 나한테 줬어? 그러면 나도 줄게. 네가 나한테 뺏었어? 그러면 나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80% 평범한 사람들이래요. 인셀덤에 오면 왜 이렇게 다 행복할까? 주기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10%에 해당한 주기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대다수의 여기 인셀덤 들어오신 분들이 80%에 해당하는 네가 주면 나도 주고 네가 뺏으면 나도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 나머지 전체 90%를 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들은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아, 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줬고, 내 거를 뺏어가려는 사람한테는 방어를 했고, 그를 안 만났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수석 대표님의 계속 주시는 사랑, 뭐, 돈도, 돈도 주시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 아이템도 주셨고 시스템도 주셨고 그리고 인성도 저렇게 이만큼 키워 놓으셨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또 복제를 해서 이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내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 내가 그럼 이들한테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봅니다. 내가 수석 대표님 옆에서 뭘 보필을 해야지 두 분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잘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다낭을 가서도 누군가를 찾을 겁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두 대표님의 시선에서 서울본부의 인재들을 찾고 있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 조금만 다듬어서 자기 브랜딩을 하면 서울본부에 좋은 그 인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제가 눈에 띄어서 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언해주고 그분이 따라오면 훅 성장을 해서 서울본부에 어떤 기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개인의 성장이 되고 내 개인의 성장이 내 팀의 성장으로 또 발돋움하고 그분이 다시 서울본부의 어떤 기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다낭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후보를 고르고 또 다 점검을 해서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후보에 올랐다가 그 이제 안타깝게 함께 못 가시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더 브랜딩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매니아가 우리가 다낭 프로모션이 끝났는데 성공 매니아 그 채널 추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성공 매니아 글 쓰는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수석 대표님의 아침 메시지에 답글을 더 사람들이 정성껏 다 하시는 모습들이 보면서 야, 이 조직은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 될 수밖에 없는 조직. 지금 미국이 난리 났대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5년, 10년이 돼도 그 매출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매출이 나오고 있대잖아요. 데니베가 흥분을 하고 데니베가 흥분을 하고 우리 오체부 대표님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오고
그리고 오늘 수석 대표님의 강연이 끝나고 나면 오채무 대표님이 와서 그 미국의 브리핑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가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채무 대표님의 대니베 강연을 더 열심히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해줄 사람이 있으니 나는 지금 저도 우리 이모랑 우리 사촌 언니랑을 얼굴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저도 뭔가 미국 시장에 시작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왕좌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내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 내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 팀원들, 이번 달 내가 성장시켜서 대리점을 보내야 되는 분들, 이번 달 이 대리점을 완성시켜야 되는 분들에 더 저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또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가는 방향과 그거를 잘 갖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리에 섞여 있을 때는 몰랐다가 이렇게 우뚝 섰을 때 저런 분이 계셨구나, 저분 참 괜찮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앞에 나섰을 때 평가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을 인셀덤을 했을 때 가장 위기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내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6개월을 더 버텨서 1년이 됐는데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내 이 뾰족뾰족한 성격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하고도 문제 있고 이 사람하고도 문제 있고. 그럼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결정했다고요. 들어앉아서 울고 내가 바뀌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왜? 본 비전은 많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그럼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나를 다르게 다시 브랜딩 했다고. 나를 내 과거의 나에서 끄집어냈다고. 사람들이 쟤는 그냥 잘 됐을 거래.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쟤는 그냥 뭔가 혜택이고 해서 잘 나갔을 거래. 그렇게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바꾸자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 또 이제 나하고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저를 다듬어 갑니다. 어떤 조그만 시련이 왔을 때 그때를 정말 발돋움의 기회를 삼을 건지 내가 그냥 꺼질 건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다낭 준비하면서요. 야, 이제 서울본부 진짜 많이 컸다. 전체적으로 많이 컸다.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이걸 느낀 게 만약에 다른 조직 같았으면 간다고 여권 준비하세요 했다가 그분이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왜 나 안 데려가느냐, 이유를 대라, 걔는 왜 가는데,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한 분도. 그리고 그 내가 선정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브랜딩 안 됐구나. 진짜 그 우리 라스베가스 프로모션에는 꼭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라스베가스 프로모션 아직 발표 안 됐죠. 그 회사 프로모션이거든요. 진짜 근데 발표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서울본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더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셀덤을 하기 전에 제가 눈썹 문신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미화시켜서 만약에 꾸몄다면 지금 눈썹 문신으로 나랑 중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점장님이 저기 김원남 지사장님 그룹에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한호담 점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중국에서 저랑 같이 눈썹 문신을 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출장을 다니고 저는 상주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끊임없이 전했거든요. 근데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전달했고, 어느 날 그분이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인셀덤을 한 거예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분한테 전했고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인셀덤에 들어와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삼성생명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 진옥순 점장님. 제 팀은 아니지만 또 들어오셔서 잘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실명을 말씀드려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두 분의 차이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의 차이를. 진옥순 점장님은요. 이거 흉보는 거 아닌데. 두 분 상처 어쨌든 진옥순 점장님은요. 자기 브랜딩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브랜딩을 할 때 김나연이를 징검다리 삼아요. 지렛대 삼아요. 나 옛날에 김나연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한여담 점장님은요. 나하고 와서 어머 이렇게 인사는 나눴지만 저를 한 번도 자기의 브랜딩 할 때 소재로 쓰지 않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짜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팀은요. 저기 사돈의 8촌쯤 되는, 저한테 5대 6대 7대쯤 되는 점장님도 마치 저랑 가장 찐으로 옆에서 일하는 점장님처럼 자기를 브랜딩하고 그 인스타에 올리고 성공 매니아에 올려서 새로운 분들이 그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활용을 해서 자기를 브랜딩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시니까 호텔리어셨던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랑은 다른 팀이에요. 워커힐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셨던 분이래요. 짱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뭐 학벌 뭐 환경 우리랑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근데 제 라인 아니시잖아요. 근데 제 프로필 카톡 프로필 뒤에는 저분의 사진이 뜩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 활용. 크게 봤을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지.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저런 분이 오셨다는 것을 막 기쁘게 박수를 쳐주고 나는 내 사업에 저분을 어떻게 갖다 쓸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제가 눈썹 문신 할 때 재료상으로 있던 그분이 왔어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분.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셔다 놨으면 키워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임감을 다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나가는 점장님을 만나고 싶대요. SNS로 전화 오신 분이 저는 점장님처럼 잘 나가는 점장님을 만나고 싶대요. 인스타에서도 봤고 성공 매니아에서도 봤대요. 그런데 나한테 전달한 점장은 애기 점장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가기 싫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와서 열심히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점장님은 바빠서 나를 돌봐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장애고 본인이 이런 인셀덤 이런 일을 해서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까 숨는 핑곗거리를 이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찾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찾는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인셀덤이 있는데 왜 핑계를 찾냐. 인셀덤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셨잖아요. 상위 스폰서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좋은 대기업에 나를 갖다가 취직시켜 줬는데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 밥그릇을 찾아가는 건 나지. 아무 필요 없다니까. 제가 일이 제일 시작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홍준표 점장님, 윤병수 점장님 뭐 이렇게 있을 때 윤병수 점장님은 잘 출근을 안 해.
홍준표 사무장님은 출근을 매일 하는데 매출이 없어.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윤학 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홍준표 점장님이 일을 너무 안 해요. 그때는 예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어요. 네가 더 해. 너나 잘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예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홍준표 점장님 없다 치고 다른 파트너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찾지 말고 너가 알아서 너한테 찾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딱 맞다니까. 내가 여기서 핑계 찾고 여기서 핑계 찾는 사람은 내 성공의 열쇠를 얘한테 맡기고 얘한테 맡기는 거였더라고. 성공의 열쇠를 내가 쥐고 뛰어야지. 내가 문 하나씩 열고 가야지. 어떤 문을 열었는데 안 열려. 그러면 이 번호키가 틀렸나 봐. 그럼 또 다시 다른 번호키로 또 도전하고 해야지. 결국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각자의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 인정. 그리고 돌아서면 그들이 거절한 거 잊어버리고 또 어느 날 가서 또 대시하면 돼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 총을 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뿐이라니까. 자신 없는 자기, 뭐 현실적으로 뭐 신용 불량자인 거 말하기 싫어서 나 그런 거 절대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뻐해주고 활용거리로 쓰고.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나랑 네트워크 20년 지기 언니가 왔어요. 그 언니는 나는 5년 하다가 접고 그 언니는 나머지 15년 더해서 20년 하다가 망하고 결국 왔어요. 그 언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잖아요. 어제 저랑 하루 종일 동행을 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20년에서 당신은 뭐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고 건강식품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건강해지면 됐어. 나 건강 아니거든. 나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건강해진 걸로 위로를 하면서 20년을 왔어요. 근데 그 20년의 세월이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다 나를 훈련시키고 배웠던 것들이 인썰도 와서 열매를 따먹는다고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셨어. 근데 여기서 공부 다 한 거야. 그러면 인셀덤에 와서 이제 성공의 열매를 따세요.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인셀덤에서 자리매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타 네트워크에서 훈련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거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수업료 치렀기 때문에 여기 와서 빠르게 적응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럼 여기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분들은 백지니까 그림 그리기가 좋겠죠. 흡수가 빠르겠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진짜 이제 막파나 나한테 눈썹 가르쳐준 선생님. 제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제가 정말 이혼하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을 그때 제가 눈썹 문신하는 집에 실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상담 실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상담 실장을 바톤 터치를 하고 자기 자영업을 하러 간 거예요. 눈썹 문신을. 그 인연이 저를 언니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손에 익힌 기술은 아무도 안 뺏어가.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눈도 너무 나쁘고 손재주가 정말 없어. 나는 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에 과제 하나도 완성시킨 적이 없어. 뜨개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나 이런 거 못해. 언니 이거는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야. 공식 같은 거야. 수학 공식만 외워놓으면 어떤 숫자를 대비해도 답이 나오듯이 이거 공식 같은 거야 언니. 그냥 기술이야. 기술은 하면서 느는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기술은 자꾸 남의 얼굴에다가 임상을 하면서 돈은 받으면서 연습하면서 늘어나는 거야.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재료값만 받고 실비로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여는 것도 그 친구가 함께 자기가 중국 시장을 갈 때 저를 데려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도 정말 어렵지만 열었거든요.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난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어쨌든 아이들을 다 키워냈고 막 너무 어렵지 않게 어쨌든 돈을 벌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4년 반 동안 저를 거절했습니다. 안 만나 줬어요. 근데 그게 상처였다면 이렇게 하고 제가 제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고, 내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덥석덥석 손을 잡을 거라고는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이렇게 탁 맞아질 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15년 동안 누군가의 그 내가 네트워크 안 하는 그 15년, 네트워크 그만두고 눈썹 문신하는 그 15년 동안 많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왔거든요. 와서 하자고 너 옛날에 잘했잖아 하자고 했거든요. 거절했다니까. 그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 그 물건을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 그 아이템을 거절한 게 아니야. 마케팅을 거절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다시는 사람들하고 섞이는 일 안 하겠다고. 그냥 내하고 그냥 내 상황 때문에 거절한 거라서. 나도 15년 거절했는데 뭐. 난 누군가한테 15년 동안 얘기할 수 있어. 15년 동안 거절당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이 진짜고 그 사람이 정말 내 파트너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사람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면 나 15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4년 반 만에, 감사하게도 4년 반 만에 만나줬어요. 그렇다고 맨날 쫄르진 않았습니다. 전 바쁩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분한테 주기적으로 내가 정보를 주면서 내 발전하는 모습을 카톡 프로필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분이 제가 주는 정보만 볼까요? 때때로는 이 정보는 패스할 수도 있어요. 안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보를 준 사람의 카톡 프로필은 본다고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이 여러분 사업장이에요. 여러분 얼굴 경영하시듯이 카톡 프로필 경영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다낭 여행 가는 거 할 때도요. 후보자들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 실적이 되시고 성공 매니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카톡 프로필 열어보면요. 프로인 사람이 있고 완전히 강아지가 거기 그분의 프로필인 사람도 있고 꽃이 프로필인 사람도 있고 애기 안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은 프로예요, 아마예요? 그분 브랜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정보를 보낼 때 내가 그 친구한테 4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정보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발견했대.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가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뭘 할 것 같으면 나는 나연 언니랑 해. 내 주변에 어떤 직업을 바꿔서 그냥 조금 먹고 사는 게 나아진 사람은 봤지만 팔자가 바뀐, 삶이 완전히 바뀐, 성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연 언니야. 그럼 나는 뭘 하면 나연 언니랑 할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나 언니랑 할 거야 라고 연락 안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저는 생일자가 카톡에 뜨면 늘 생일 인사를 하고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리거든요. 그때도 생일일 때. 그분의 생일이 진짜 생일이든 뭐 주민등록상 생일이든 생일자가 떴을 때 제가 문자했을 때 그분이 답장을 줬다고. 언니가 잘 나가서 고맙다고. 언니 잘 나가는 것 같아. 보기 좋아. 그래서 만나자. 우리 이제 만나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래도 언니랑 나랑 밥 먹을 일 없어. 우리 각자 잘 살자.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나 지금 딸내미 집에 독일에 와 있으니까 돌아가면 만날게. 근데 그때 그리고 돌아오고도 금방 안 만나줬다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연락을 한다고. 그리고 이분의 거절을 쌈박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거기에 내 색깔을 입히지 않는다고. 얘 분명히 나 피하느냐고 자꾸 거절할 거야. 이런 거 안 입힌다고요. 그게 나를 스스로 상처 주는 거라고. 무슨 약속이 있다면 진짜 약속이 있나 보지. 컨디션 안 좋다면 진짜 컨디션 안 좋은가 보지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독일에서 들어오면 밥 먹자 언니 이렇게 했으니까 밥 언제 먹겠지.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4년 반 만에 만났으니까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서로의 안부만 주고받고 끝날 때 제품 쓰는 요령만 알려주고 선물 주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선물을 주고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믹스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다른 용기에 담아서 드려봤더니 그게 별로 저한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미지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 김나혜 점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스터 세럼 한 세트에다가 크림을 3통 넣어라. 그래서 제가 한 3통 반쯤 넣었어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되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루 숙성했더니 그리고 크림통에다가 이렇게 따르니까 7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개척 갔다가 정품을 주니까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크림통에다 다 넣고 요거 제가 얼굴 경영한테 쓰려고 만든 제품인데 요거 하나 써보시고 우리 얘기해요. 이렇게 했더니 잘 받고 그게 2, 3일 만에 떨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 피드백이 들어가서 정품 한번 써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들으면 한번 실행해 버리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다 왔습니다. 제 직업상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떳떳한 거예요. 제가 이만큼 돈 번다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런 직업을 가진 거 너무 좋아요. 나 예전에는 눈썹 문신할 때는 내가 조금 번다 그러면 누가 찌를까 봐 누가 시기 질투해서 찌를까 봐 우리 말도 못하고 우리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저기 눈썹 문신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제 탓하면 안 돼. 누군가가 신고할 거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린 절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눈썹 하는 사람 잘 되면 진짜 반갑지 않았어요. 내 시장 뺏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갑지 않았거든요. 안 이뻐했어요. 근데 우린 지금은 서로 이뻐하고 그걸 서로 활용을 삼잖아요. 다 왔습니다. 나 보험할 때 하시던 분도 왔죠. 네트워크 할 때 하시던 분도 왔죠. 눈썹 문신 중국에서 함께 봤던 사람도 왔죠. 또 재료상도 왔죠. 또 저한테 눈썹 가르쳐준 선생님도 왔죠. 아, 이래서 대표님이 진짜 아는 사람은 네가 성공한 다음에 오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도 내가 참 잘한 건 미리 다 내가 인셀덤을 한다고 뿌려놓고 알려놓은 다음에 내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구나. 여러분들이 인셀덤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좋지 않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돈 안 벌 때 큰일은 다 치른 것 같아요. 돈 안 벌릴 때. 제가 우리 윤병숙 점장님이 대리점을 갔어요. 그때는요. 2천만 BP만 하면 대리점을 갔어요. 1,800만 BP. 2천만 원의 매출. 근데 990이 파워 매니저야. 그때 그 990의 파워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수석 대표님의 힘인 것 같아요. 그때 수석 대표님 2시간 강의를 막 하고 나시면 우리 대리점 단톡방에 저 파워 나왔어요. 쌍둥이 나왔어요. 막 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990의 파워 매니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파워 매니저가 나왔어요. 2분이. 그래서 윤병수 점장님이 대리점을 갔어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상담할 때 얘기하거든 우리. 반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임질게 하잖아. 그분이 책임진다 그러셨죠. 그 990 중에 자기가 쓸 거 한 160만 원 정도 딱 빼고 800 얼마치를 저한테 반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돈 벌 때가 아니에요. 300 벌 때 한 달에 300.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걸 반품 처리를 하면 이 친구가 대리점 코드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후원해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직에서 네트워크 할 때 내가 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시스템의 부재도 있을 거고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영향력이 작았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네트워크 그 마케팅이 힘든 것 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투자 개념이 없었던 것도 큰 거였어요.
내가 그 직급을 차고 넘어가려고 8천 할 때 요만큼 모자르고 요만큼 모자르고 요만큼 모자른 거를 이게 정말 순수 매출로 다 차고 넘쳐서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한 게 내 실패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7,200 했을 때 그까지 800 내가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다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지. 그 800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직급 올라가는 사람한테 제가 투자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800만 원 돈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보험에서 약관 대출 받아서 그거 제가 다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후원 다 했다. 나는 정말 후원 다 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걔를 대리점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4년 반이 지났잖아요. 정말 저한테 그 얼마나 많은 매달에 그죠? 우리 운영 수익금이 옵니까? 홍준표 점장님 진짜 처음에 너무너무 일 못했어요. 진짜. 홍준표 점장님이 제가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왔으면 저 그분 못 키워냈을 거예요. 둘 다 정말 일이 없고 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왔고 그분이 파워 매니저를 내 카드로 한 바람에 그 카드 값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분을 수입이 있게 해야지 제가 제 카드값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집 가장인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극성스럽게 아니면 막 좀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저 한 달 동안 열심히 조금씩 해서 제 저기 기본 매출 딱 해놓으면 1기본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홍준표 점장님 족치는 거예요. 제가 한 3일 남겨놨는데 매출 꽝이야. 핸드폰 여세요. 말투도 굉장히 쌀쌀 맞았어요. 핸드폰 여세요. 그러면 홍준표 점장님 주눅 들어서 이렇게 얼어요. 홍준표 점장님 기가 다시 살아난 게 얼마 안 돼요. 저한테는 늘 쭈삣거리고 주눅 들어있고 말 조심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올립니다. 그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얼굴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 우리 얘기를 부탁을 좀 들어줄 만한 사람들. 이 사람 어때요? 이렇게 딱 이 말투도 이렇게. 이 사람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죠? 통과.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어디 살아요? 이 사람? 또 저랑 또 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이분한테 가봅시다. 이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일기본을 하는 게 우리는 완전 진짜 기본이었고 상위 스폰서에 대한 예의였고 또 우리 이렇게 팀 많지 않았잖아요. 수석 대표님하고 그때 시작할 때. 누가 얼마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때 막 이은옥 점장님 뭐 이렇게 막 우리 김서윤 점장 막 이런 분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매출했거든요. 우리는 진짜 일기본 1,800 그거라도 꼭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3,600으로 늘어났어요. 3,600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한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니까. 정말 그리고 그걸 해야지 그 수당을 갖고 한 달을 또 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진짜 막 이렇게 해 갖고 3일 동안에 해 갖고 일기본을 만들어 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자동으로 되면 일기본하고 안 되면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래 갖고는요. 여러분 성공 못 해요. 진짜 그때 진짜 가서 매달리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정말 우리 그 누님한테 가서는 진짜 협박도 하고 막 협박 아니고 막 하고 그렇게 해 갖고 매달 일기본은 한 번도 안 놓쳤다고요. 한 번도. 요즘 사람들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뛰지를 않아. 왜 안 뛰고 어떻게 내가 돈이 벌려요. 그냥 한 달 월급살이를 하는 것도 매일 몸살이 났거나 말거나 내가 오늘 바쁘거나 말거나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해서 일하고 얼마 받아요? 200 받고 300 받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들은 막 몇천씩 벌어간다니까 하고 그냥 나는 뭐 할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딱 판단을 잘하신 남자분들이 와서 마케팅 딱 들어보고 이거 돈 되겠네. 돈 되겠네. 근데 내 체면에 나는 못해. 이러고 가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여기 기랑성 같은 전직에 화려했던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은 뭘 특별하게 인셀덤을 더 멋지게 하나요?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멋진 마케팅이 따로 주어지나요? 아니요. 호텔리어는 호텔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만 인셀덤 하나요? 아니요. 저분이 그때 제가 처음 뵀을 때 여기 와서 이 시간부터 8시도 안 돼서 오셔서 그 시간부터 우리 대리점 교육이었나 파워메이저 교육이었나 끝까지 듣고 6시 넘어서 요 제 앞자리에서 눈빛 하나도 안 흔들리고 흐트러뜨리고 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해야 돼. 제발 좀 할 거를 하고서 성공을 바라자고요. 진짜.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응, 할 걸 하자고요. 내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씨앗 뿌리게 하면서 진짜 제품력으로 친화력을 이렇게 서로 하고 이러면서 시스템 앉혀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선임 점장님들한테 이렇게 토스하고 진짜 그거 하고, 그리고 매일 연습해야 돼. 돈은요 언제 되냐면요,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어. 이게 돈 될 거래. 부동산이 돈이 될 거래. 그때 들었어. 예전에.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거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실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실무 경험을 익혀야 돼요. 아직까지 돈 안 되고 돈만 써요. 돈하고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다 익히고 나서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쓸 수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일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 기회를 봤어.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만들고 옷 매무새 만들고 언어 경영하고 언어 경영을 해야 돼요. 언어 경영을. 언어 경영을 너무 안 해. 아우 짜증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안 해. 내가 점장님한테니까 해요. 저 요즘에 일 안 되잖아요. 점장님, 저 지난달 꽝 쳤잖아요. 어, 어. 그런 말, 자기 힘 빼는 얘기를 왜, 너 지난달 꽝 친 거를 누구한테 말 안 해도 꽝은 친 거고, 누군가한테 말한다 그래서 그 꽝이 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비전을 본 게 더 크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한단 말이야. 말을. 응, 응. 그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 줄 알아요? 말은 3번의 그 각인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를 한번 죽였어. 내가 뱉으면서 나를 한번 또 죽였어. 들으면서 한번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를 살려요. 그 말을 뱉으면서 나를 한번 더 살려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더 살려요. 그러니까 언어 경영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언어는요, 말은요, 내 찢어진 입고 찢어진 입으로 생각, 머리에 가득 찬 생각과 가슴에 가득 찬 그 생각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찢어진 대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의 언어를 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성공의 단어가 다 입력될 때까지 여기서 꼭 다물고 들어야 돼. 밖에 나가서 괜히 떠들다가 그들이 쏜 빈총에 자기는 실탄 들은 줄 알고 죽지 말고. 빈총이야, 빈총. 그래서 들어야 돼. 들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나한테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3개월 프로젝트라는 걸 갖고 우리 팀을 성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장님이
팀원들하고 하는 그 3개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노트에 적었고 다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걸로 숫자까지 다 계산기에 두들겨서 정립을 시켰고 우리 집에 있는 칠판에서 홍준표 여기 앉아봐 이러고 그거를 계속 연습해서 내 입에 계속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대표님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어떠세요? 이렇게 검증을 받았거든요. 내가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그걸 아는 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알 때는 돈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가르쳐 준 거를 증거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 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 말들이 정말 편안하게 성공의 말이 희망의 말이 편안하게 나올 때까지 내가 다 풀로 찼는지 다 습득이 됐는지 그리고 마케팅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막 버벅거려. 그러면 아직 다 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집에서도 연습도 해보고 또 내가 매니저를 만들 때 매니저는 소비자잖아요. 좀 싸게 쓰는 소비자. 이분한테 소비자로서 가장 큰 혜택이 매니저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입으로 또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파워 매니저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고 그게 내 입으로 나오고 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인셀덤의 사업으로 안내를 할 때 그냥 좋아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시스템에서 앉혀놓고 마무리 지을 때 딱 해야 되는 거를 좀 정립해 놓을 필요도 있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훈련해야 돼요. 그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모 경영. 언어 경영 됐어요. 외모 경영. 진짜 외모 경영 하셔야 돼요. 근데 외모도요. 내 에너지에 따라 됩니다. 제가 찌질했을 때는 막 이렇게 남의 눈에 딱 띄는 옷 입기가 정말 난감해요. 예. 근데 진짜 내가 에너지가 딱 찼을 때 남의 눈에 띄게 이마를 드러내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이마를 자꾸 가리게 돼요. 기운을 자꾸 내가 기가 약하니까 기운을 자꾸 가리게 돼요. 근데 이마랑 귀를 드러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다 보여줘도 괜찮은 당당함이거든요. 진짜 외모 경영하셔야 돼요. 옷 차림새 경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렇게 스케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팔랑팔랑한 치마를 입으신 분은 정색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꾸 만지시면서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네. 진짜 괜찮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정말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변화를 주기 저 사람 왜 그러지 하고 딱 변화를 주기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내 얼굴 경영 캐릭터가 되면 게임을 하다가 죽어. 운영자가 되잖아요. 내 캐릭터 죽었어. 그러면 다시 게임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요. 모든 행위는요. 다 역할 연기입니다. 사실은. 역할 연기예요. 내가 그걸로 이렇게 정립이 딱 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해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엄마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할지 나를 설정을 하고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나쁜 엄마 될 건지, 무식한 엄마 될 건지, 지혜로운 엄마 될 건지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인셀덤을 왔습니다. 우리가 인셀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이러잖아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막 이러잖아요. 다시 설정하자고. 역할 연기해야 되니까 다시 설정. 내 드라마를 다시 쓰자고. 나는 인셀덤에서 성공할 여자고 거기에 주인공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그 외에 그 성장 드라마에 보는 주인공들은 대책 없이 다시 일어서잖아요. 어떤 시련이라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너는 무대에 서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고 연기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사람하고 인셀덤 비전을 전해주고 인셀덤에 초대하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역할 연기를 하세요. 내가 어떤 설정을 잡고 할 건지 하고 끝났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잖아요. 요거 실수했어. 그럼 다음번에는 요렇게 안 하고 요거 실패하거나 거절당한 게 아니고 연습한 거야. 연기 연습한 거야. 그럼 그다음번에 또 이렇게. 그러면 정 안 맞아.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갈 거야 거기까지. 성공의 거기까지 갈 거야. 저 처음에 진짜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성질도 못 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한 판단을 맞다고 믿었고 내가 판단한 나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한 걸 내가 그 말을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예뻐지고 돈 버는 일이야. 지금 네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니?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요. 내 얼굴이 이상했으니까. 이 필러 넣어갖고 이상했으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더 이뻐지고 돈 더 많이 벌어서 올게. 그분이요. 저한테 그 말했던 그분이요. 지금 더 어렵게 살아요. 저는요. 그분이 이제 끝도 없이 못 볼 만큼 성공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다시 언니 나 그때 4년 전에 언니가 권할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 지금 환경 더 좋아졌어. 너무 늦어서 지금 못해. 그 사람은 자기를 거절한 거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 대신 저는 뭐를 했어요? 끊임없이 바뀌어서 성공자의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삶에 펼쳐질 거는 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만큼 와보니까 제 인성도 훌쩍, 인격도 훌쩍 성장했어요. 대박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큰 성장으로 가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시작할 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저의 성장의 바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온 것처럼 갑자기 애가 변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만큼 키워놨더니 갑자기 완장을 차. 이게 지잘남 무슨 권력인 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인셀덤의 지혜를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두 대표님이 하시는 방법이 정말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40대 그 바닥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할 때 롤모델을 하나 봤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셔서 그녀가 다니는 교회가 성장하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얼굴을 쳐들고 고개를 쳐들어서 그 축복이 멈추는 것도 봤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축복해 줘 보세요. 저 하나님 도구로 쓰세요. 그 대신 저는 뻣뻣하게 안 굴게요. 저 교만하지 않을게요. 고개 쳐들지 않을게요. 15년의 기도가 지금 인셀덤을 만난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몰랐고 그 기도가 꼭 들어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롤모델이 있으니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롤모델의 좋은 모습만 본 게 아니고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인셀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만난 인셀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힘을 아는 거예요. 내가 40대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 힘이 아니고 너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내가 들어서 쓴 거야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현실에서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두 대표님을 나를 만나게 했고 이 시스템을 만나게 했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정말 이 시스템의 힘으로 성장을 하고 그 시스템의 힘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임대아파트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내가 찌질했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성장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설정값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드세요. 여러분을 브랜딩하세요. 여러분들이 브랜딩할 기회들이 옵니다. 무리에 섞여 있지 마세요. 많은 무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사람을 너 떠올라라라고 지적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나를 브랜딩하고 눈에 띄고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실 때까지 꾸준히 변질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제목으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상하는 것을 늘상 해야 됩니다. 상상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중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를 상상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인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여기 천안센터에 오자마자 두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거고 다낭여행 가는 걸 어떤 일정을 보고할 거고 그리고 9시 공감소통을 쓸 거고 수석 대표님이 11시 강연이 끝나고 나면 데니베랑 오채무 대표님이 오실 거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야 되니까 와서 여기 앉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배경이에요. 배경이 될 건지 주인공이 될 건지는 늘 내 상상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그 상상 안에서 지금 나는 눈에 띄지 않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역할로 나를 주인공을 만들고 그 주인공이 그냥 개인의 사익만 위해서 뛰어가서 주인공이 된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공익까지 위하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존경받고 롤모델이라고 칭송받고 사랑한다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캐릭터를 만드셔요. 만드시고 그렇게 하셔요. 제가 두 대표님께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저는 그 방법을 써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본부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릴 거고 베트남이 열릴 거고 일본이 열릴 거고 전 세계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지도 정하셔요.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할 건지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할 건지 저희는 또 홍준표 점장님이랑도 의논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왕좌왕에서는 아무것도 내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많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딱 설정하셔서 일단 서울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하시고 그 성장한 모습을 갖고 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